안녕. 자, 네. 자, 여기 일단 방정식의 활용 가면요. 일단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텐데 뭐라고 써 있어요? 방정식의 실근은 두함수 교점의 x좌표다. 요거는 매우 중요한 거. 뭐 1학년, 2학년, 3학년 맨날 중요한 거. 그래서 요거는 아예 익혀두세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방정식 실근이 뭐랑 같다? 두함수의 교점에 x좌표랑 같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인지 그냥 대략 얘기를 해줄 거야. 여기 예시를 들어줬어. 예시를 들어줬는데 네, 잘 안 보이죠? 반전을 까먹었네요. 네,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긴 지금 방정식 실근이 두 함수의 뭐야, 깜짝이야. 잠시만요. 네. 방정식 실근이 두 함수의 교점 x좌표. 요거 별표 쳤죠?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 멘트 알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요건 제가 자주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실근을 구하고 싶어. 물론 구하기 쉬운 건 그냥 구하시면 돼요. 이런 거는 x제곱이 x 플러스 2랑 같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x제곱이 x 플러스 2랑 같다.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그냥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건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이제 1, 2하고 xx하고 마이너스가 뭐 아래쪽이 붙을 거 아니야. x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죠. 근데 이 뜻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요. 이 친구를 이렇게 바꿨죠. 그쵸? 그러면 얘가, 답이 얘가 된다는 건데, 그쵸? 이 얘기는, 이 친구는 제가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2의 0이잖아요. 이거를 함수로 해석을 해볼게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건 앞으로 y는을 취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함수로 해석을 해보면 이 친구 y로 했어. 오케이? 그러면 얘 어떻게 그려요? 얘는 마이너스를 넣어서 몇이야? 0이죠. 그 다음에 2 넣어서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 0, 2, 0 지나면 돼.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 1, 0, 2, 0 이렇게 지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렇게 지나겠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 그래프잖아. 그치? 이 위에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예요. 이 아래 친구는 뭐가 돼요? 얘는 x축이잖아. x축은 뭐랑 같아요? y는 0과 같잖아요. 이게 x축이에요. 따랐어요? 그러면 이 x축과 이차 함수가 맞나?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결국 얘랑 뭐 하다고 했을 때 같다고 했을 때 그 실근 마이너스 1과 2는 무슨 뜻이다? 두 함수의 뭐다?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두 함수 교점의 x좌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가 요건데 그러면 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냐가 아니라 얘를 넘기기 전에 여기에서 봐도 돼요.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얘랑 교점도 실제로 똑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그리냐면 y는 x제곱 대략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 이렇게 그리죠.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는 정확히 그려보자. 이 친구 y좌표는 몇이야? 2죠. 그럼 2는 대략 이쯤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몇이에요?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 1을 지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얘도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1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나 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마이너스 1, 1에서. 만날 수밖에 없고 얘도 여기서 뭔가 만날 텐데 실제로 얘 2 넣으면 몇이에요? 4 되는 거 보여요? 이 친구 2 넣으면 몇이에요? 4 되는 거 보여요? 그러면 얘 몇 콤마 몇 지나? 2,4 지나죠. 얘는 2,4가 지나죠. 그래서 얘도 2,4를 똑같이 지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고 y는 x 플러스 2가 되고 얘가 y는 x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y는 x 제곱과 y는 x 플러스 2의 교점 x좌표가 몇이랑 몇이야? 마이너스 1이랑 2이면 뭐랑 같다? 둘이 같다고 했을 때 그 인수분해 했을 때 x값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실근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방정식의 실근, 즉 이 친구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2야. 오케이? 그러면 이 그래프의 교점 x좌표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과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얘 실근이 뭐다? 몇이랑 몇이다. 나온다면 각각을 뭐로 잡고?
y로 잡고 아니면 내가 불편하다면 넘겨서 y로 잡고 뭐 하면 돼? 그 함수의 교점 x좌표가 본 거야? 얘네 둘이 되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함수가 나왔어. 함수가 나왔는데 교점 x좌표를 구했어. 그건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방정식 실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맞아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오늘 이것만 사용하면 끝나요.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밑에 내용은 다 똑같은 거거든요. 다 그냥 그 내용이고 그냥 한두 번 그냥 더 설명해 주는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잘 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잖아. 되죠? 안 되지 않죠? 설명 돼요? 안 되지 않죠? 네. 자, 봐요. 여기에서 그러면 이 아이를 오른쪽과 같이 보면 자, 방정식 뭐의 실근이라고 돼 있어요? fx는 0의 실근이라 돼 있죠. 맞아요? 그럼 저거는 해석을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각각을 y라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함수 해석을 하고 싶으면 y는에 취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계산하기 어려울 수도 있거든. 그쵸? 자, 봐요. 자,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얘들아, 뭐랑 뭐가 똑같다고요? 방정식의 실근이 뭐랑 똑같다? 함수의 교점 x좌표랑 똑같다 했어요. 그거 쓰는 거야. 방정식의 실근은 함수를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 각각을 y로 취해. 그러면 얘는 뭐야? 그냥 y는 fx. 우리 아마 다음 함수가 나오겠죠. 뭐 3참수, 4참수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뭐야? y는 0은 몇이야? x축이죠. x축과 그럼 이 함수가 만나는 교점 x좌표인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가 똑같은 거야. 요것만 이해하고 여기서 추가로. 그러면 만약에 그 만나는 개수가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만난 점의 개수 몇 개야 이거? 3개죠. 괜찮아요? 그럼 이 3개는 뭐가 되는 거 결국?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죠. fx와 x축이. 맞아요? 그게 뭐랑 같다? fx는 0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똑같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이 서로 다른 3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면 돼? 각각을 0이라고 하고 뭐 한다? 교점의 x좌표 개수만 교점이 3개 나오도록만 하면 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교점 3개 나오도록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랑 여기에 사이에 x축을 그으면 되죠. 그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오케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내용 y는 fx가 있어. y는 0, 즉 x축이 있어. 그때 교점의 x좌표가 x1, x2, x3야. 그게 무슨 말이랑 같은 거야? fx는 0, 즉 얘랑 같다고 했을 때 fx랑 0이랑 같다고 했을 때 그 실근이 x1, x2, x3랑 같은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반대로 얘 실근이 얘네 셋이 나왔어. 그럼 뭐라고 보면 돼요? 실제로 3개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게. 만약에 이 친구가 3차식이야. 3차식인데 0이래. 근데 세 실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1과 2와 5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서 일단 3개 만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때 x축 만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아? 반대로 이게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세 실근이 뭐냐? 그럼 이거 뭐라고 하면 돼? 세 실근은 마이너스 2, 5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여기서 뭐만 추가되냐? 이제 미지수만 추가될 거야. 그거 이제 푸는 거야. 오케이? 이따가 문제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이제는 조금만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오른쪽이 0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올 때 어떻게 하냐? 그냥 그거예요. 0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똑같아요. 사실상. 뭐라고 돼 있어요? 방정식 y는 fx의 실근이라고 돼 있어. fx랑 gx랑 같을 때 실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친구는 fx랑 gx랑 각각 y로 잡으면 돼요. 근데 뭔가 3차랑 2차 나왔어.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좀 더 넘겨서 뭐 3차랑 1차 만들든가 3차랑 뭐 3차함수 만들든가 좀 더 편하게 만들면 돼요.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실근을 구하고 싶으면 각각 y로 잡고 교점좌표 구하면 된다. 괜찮아요? 그 교점좌표 개수가 결국 뭐가 된다? 실근의 개수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나요? 아니, 괜찮아요. 어려운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1번부터 7번 그냥 다이렉트로 쭉 갈 거거든요. 8번. 어려운 거 있는 사람. 괜찮아요? 예, 왜 저기만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일단 부등식 하기 전에
1번부터 5번이 다 이 문제거든요. 이거 가지고 다 풀 거예요. 자, 봐요. 자, 첫 번째 문제만 가이드를 좀 줄 테니까 실제로 풀어볼 거고요. 자, 이거 2번 제가 설명 안 했는데 거기다 안 썼는데 어차피 안 쓸 거예요. 안 쓸 건데 그냥 얘기만 해드릴게요. 뭔 소리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사용 안 할 거고요. 그냥 뭔 소리냐면 3차 함수가 극대 극소가 만약에 곱해서 0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저게 뭔 소리냐면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란 얘기거든? 저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 양수고 하나 음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x축이 여기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시근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민우 아까 질문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건 잘 쓰진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극대극소 곱해서 0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 되겠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이 아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가 0이니까 여기가 x축이겠죠. 그럼 교점 몇 개? 이건 2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뭐 세식은 갖는다. 이거는 뭐 중근을 갖는다. 중근 실근 갖는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 극대극소가 둘 다 곱해서 0보다 커.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거나 그쵸? 아니면 어떻게 돼? 둘 다 플러스일 거야. 그러면 하나밖에 안 만나겠죠. 그래서 실근 하나 혹은 2개 뭐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근데 저는 쓰진 않을 겁니다. 왜? 그냥 아까 저 내용으로 풀면 다 끝나거든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풀어볼게요. 그거 하기 전에 요것만 살짝 얘기할게요. 요 맨 밑에 보면 요 내용은 저번에 얘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요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부드럽게 지나가면 삼중근이 맞아요. 부드럽게 지나가면. 근데 이거는 그냥 지나가죠. 이거는 실근 하나 혹은 2개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오케이? 요거까지만 넘어갈게요. 효나, 저거 구분 돼요? 네, 부드럽게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3차요. 그 다음에 그냥 뚫고 지나가면 1차.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 풀어볼 거야. 근데 첫 문제만 제가 가이드를 드릴게요. 잘 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의 합이래요. 자, 이걸 구하도록 합니다. 자, 봐요. 자, 일단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미지수가 있어요. 자, 방법이, 잠깐 보세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원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아까 극대극소를 쓰는 방법도 있고, 세 가지인데, 아까 극대극소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비추할게요. 비추하고, 왜냐면 더 다양한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를 fx로 두고 푸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노란색 있죠? 이 미지수만 넘겨서 이 친구를 fx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무조건 넘기세요. 넘기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k를 두잖아요. k를 두면 무슨 상황이 나오냐면 뭔가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극대극소 나와서 뭐 마이너스 같은 거 대입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무슨 k로 되고 무슨 k로 돼요. 그러니까 복잡해져요. 식이 조금 더. 큰 차이는 아닌데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미지수를 넘기는 게 조금 더 판단이 편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막 축을 그을 거거든요. 이게 어쨌든 y는 0이니까 x축 그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y는 0이랑 막 마이너스 16 플러스 k랑 이거를 막 비교해야 돼요. 그럼 또 k 어차피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지수는 무조건 넘겨주세요. 오케이?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 뭐라고요? 미지수 넘겨서 풀어야 좀 더 편하다. 미지수는 뭐 한다? 우변으로 다 넘깁시다. 미지수는 오른쪽으로 뭐 우변으로 넘긴다. 얘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K가 돼도 되고 마이너스 K가 돼도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그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넘기면 뭐가 돼요? K가 되겠죠? 그대로 씁시다. 요거 그대로 써서 뭐가 된다? 이게 는 K가 된다. 다음이야. 저거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해석돼요,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 K 어떻게 할 거고 뭐 K랑 만난다 뭔 소리야? 모르잖아. 얘들아, 내가 강조한 거 있죠. 방정식이에요. 부등식이에요. 해석이 안 되면 뭐하라고 그랬어요?
민혁 뭐라 그랬죠? 방정식, 부등식 해석이 안 된다. 뭘로 해석해라? 두 글자. 방정식, 부등식이 해석이 안 된다. 뭐로 해석해라?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두 글자. 뭐로 해석해라? 어머, 내가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했는데. 그래프. 두 글자로? 함수겠지. 함수로 해석해라. 함수에서 그래프 해석해라. 이 그래프 해석, 함수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방정식, 부등식 있잖아요. 는 들어가고 크거나 같다. 다 그려서 풀어야 돼요. 안 그려서 푼다? 네.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려서 풀어야 돼, 다. 그러니까 함수 해석할 때는 뭐 해라? y는 붙여서 풀어라. y는 붙여서 각각에 요렇게 해서 풀라고요. y는 붙여서. 대신 y는 이라면 미분하기 좀 곤란하니까 fx로 잡으세요. 왼쪽은. 요거만 좀 달라요. 네, 요것만 잘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풀면 돼요. 그래서 fx로 잡고 이 친구를 y는으로 잡는다. 자, 왼쪽은 몇 차 함수? 4차 함수죠. 자, 오른쪽 무슨 함수죠? 다솔? 상수함수죠. 그쵸? 무슨 선? 가로선, 세로선? 가로선이죠. 그러니까 얘는 4차 함수 그릴 거고 얘는 가로선 그릴 거야.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대요? 서로 다른 세식은 해야 된대. 방정식의 실근이. 근데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함수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그랬죠? 맞아요? 그럼 교점 개수 몇 개만 나오면 돼? 3개 끝이야. 교점 개수 3개만 나오도록 하면 돼요. 따라서 방정식의 실근 개수, 즉 세 실근 나온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세 실근. 이 친구는 결국 뭐 하자는 얘기다? 함수를 해석하면 두 함수 교점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서 하면 풀면 돼. 각각 그려가지고 3개만 나오도록 하면 돼. 가볼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친구 fx잖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fx를 이거라고 인지하기 위해 한 번은 써줍시다. 한 번 정도 쓸 수 있잖아요. 그치? 한 번만 더 쓰고요. 여기서 이제 미분할게요. 자, 그럼 이 친구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f 프라임 x가 뭐가 된다?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되겠죠. 그러면서 12x로 묶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12x로 묶으면 뭐가 된다? 12x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인수분해 뚝뚝 마이너스가 아래쪽에 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는 12x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해야 되죠? 그래프 그리려면 당연히 0 된다 하고 그려야죠. 0이 된다 안 하시는 분들 많았던 것 같은데 꼭 해주세요. 왜냐면 f'x가 0이 된다 해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녀석이 뭐가 되고 0이랑 마이너스 1이랑 2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려주면 돼요. 그럼 그려주면 뭐가 되냐? 얘는 f'x가 이거야. 3차 함수인데 최고차는 무슨 수? 양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디에서 끝난다?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 맞아요? 보고 있나요? 오른쪽 위에서 끝난다. 왜? 최고차 계수 양수니까. 그 다음에 몇 차야 합쳐서? 3차잖아요. 그쵸? 그럼 3차니까 어떻게 된다? 왼쪽 아래에서 시작을 해요. 반대로. 홀수 차면 반대로 시작한다. 근데 몇을 지나요? 마이너스를 지나고 0 지나고 2 지나요. 어떻게? 그냥 뚫고 지나요. 1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잠깐 보세요.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잖아요. 그럼 이쪽이 좀 더 간격이 넓죠. 잠깐 아직 그리지 마. 찍지 마세요. 생각해 보는 거야. 어디가 간격이 넓어요? 이쪽 간격이 넓어요. 그러면 여기를 좀 더 살짝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왜냐면 맞춰서 봐봐요. 내 말은 뭐냐면 맞춰서 그리려면 더 복잡해져요. 뭔가 좀 이상해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편하게 뭐 저는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린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0, 2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린 다음에 짧게 만나고 길게 만나야 되니까 짧게 만나고 길게 만난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오히려 찍고 하는 게 조금 더 불편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가 된다 이 친구? 마이너스 1과 0과 2에서 만난다. 뭐가? y는 f 프라임 x가 밑에 공간이 있어야겠죠? 미분한 거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오른쪽에다 그리세요. 오른쪽 공간 많으니까. 네. 오케이? 왜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요거 그려야 되기 때문에 공간이 많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부호는 어떻게 되고? 마풀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보조선 f'x가 0이 되는 거 3개 그려요. 그랬죠? 그러면 이 친구는 감소 증가 하는데 감소해요. 근데 감소하는데 증가를 많이 해요? 감소를 많이 해요? 여기 가운데 감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증가 조금 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감소 살짝 했다가, 그러니까 증가 살짝 했다가 감소 많이 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 정도로 그리시면 돼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제가 아까 그래프 가지고 몇 명 많이 얘기했는데, 예, 괜찮아요. 처음에 못 그릴 수 있어요. 천천히 그려보세요. 이 정도 자연스럽게 그리려면 좀 시간 걸릴 거야. 괜찮아. 천천히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게 y는 fx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난 이제 하도 그리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건데 아직도 살짝 삐뚤어하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0, 2는 꼭 체크를 하세요. 같이 체크를 해주고. 자, 이제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여기 뭐죠? 4차 함수죠. 맞아요? 여기 뭐예요? y는 x예요. 그 둘이 몇 개 만난다고? 3개 만난다고. 자, 제가 천천히 올라갈 테니까 멈춰주세요. 스탑 해주세요. 언제 3개 만나요? 이때요? 요때 만나죠, 그쵸? 맞아요? 요때 3개 만나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이때 3개가 만나고 또 언제 만나요? 이때 만나죠? 요때. 따라왔어요? 요때 3개를 만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3개 만나는 지점이 하나, 둘, 셋,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 둘, 셋, 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만나는 게 될 수밖에 없어. 괜찮아요? 그게 이제 y는 k랑 이런 식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때 3개를 이제 만난다는 거죠. y는 k야. 그래야 뭐가 된다? y는 fx랑 y는 k랑 같다고 해서 세 실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얘는 y 값이 몇이에요? 몇 넣은 거? 셋 중에? 마이너스를 넣은 거죠? 맞아요? 마이너스를 직접 넣어보면 돼. 넣어봅시다. 여기다 넣어야겠죠? 여기다가 는 몇이요? f? 네, 요거를 따로 넣을게요. 이 친구를 y는 f 뭐죠? 마이너스 1이죠? 계산하면 뭐고? 3, 4, 마이너스 10인가요? 마이너스 7인가요? 마이너스 7 되겠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k가 하나는 마이너스 7 됩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7. 그러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7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7 하나 되는 거야.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는 몇이야? 0 넣었을 때도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몇이야? 0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y는 0이야. 그러니까 y는 0이랑 y는 마이너스 7이 y는 k가 되는 거니까 y는 0과 y는 마이너스 7이 y는 k가 되는 거니까 뭐가 된다? k는 마이너스 1 또는 0이 정답이 되는데 모든 실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7이 정답이겠죠. 이렇게. 자, 헷갈리는 거 지금 얘기해주세요. 지금 아니 기회가 없어요. 왜냐면 뒤에 어려워지거든요. 지금 얘기해주세요. 다 괜찮아요? 전화 있어 없어요? 빨리 얘기해주세요. 있으면 지금 얘기해줘요. 아니면 뒤에 어렵거든요? 갈게요. 자, 2번. 자, 요게 좀 잘 나오기도 하고 이제 생각을 살짝 요구해요. 조금 생각을 더 요구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액은 한 개의 음액을 갖는데, 자, 이렇게 하면 만들면 되거든요.
자, 얘도 전략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미지수를 오른쪽으로 넘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K를 넘겨서 풀어요. 그럼 뭐가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k가 된다 하는 거야. 일단 미지수 오른쪽으로 넘겼어. 똑같아. 그 다음에 어떻게 쓴다? 각각을 여기를 fx로 쓰고 여기를 y로 쓴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그려봐야죠, 당연히. 그래서 fx 그대로 쓰고 미분합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를 미분하면요, f 프라임 x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으면서 인수분해 때려지겠죠. 그러면 그렇게 인수분해를 했을 때 뭐가 된다? 1과 3의 마이너스가 아래쪽으로 나오면서 3의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 f'x랑 fx는 계속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는영하면서 몇이 근이 되고 마이너스 1과 3에서 근을 갖고 이 친구는 그러면 자,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따로 그려주세요. 밑에 그리지 말고. 왜냐면 크게 그려야 돼요. 여기다 그릴게요,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이렇게 말고 웬만하면 약간 눕혀주세요. 약간 눕혀서 그려주시고 그래야 구분이 잘 돼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가 맞는데 약간 눕혀서 그려야 여러분들이 볼 때 편할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이 친구가 3이면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면 돼요. 이거예요. 당연히 y는 f'x 계속 그려줘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려봅시다. 이 친구는 마이너스 1일 때 증가, 그 다음에 여기서 0 됐다가 감소하죠. 감소 쭉 하고 여기서 다시 3일 때 증가, 이렇게 들어가요. 이 정도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y는 fx 하고 마이너스 1, 3 똑같이 써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들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액은 한 개의 음액은 밑줄 치시고요. 이때 근을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니까 양도 동그라미 치시고 양음도 뭐 두 개, 한 개 뭐 밑줄 치셔도 되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어쨌든 중요한 게 양의근과 음의근을 가진대요. 뭐 양근, 음근이라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자. 다솔아. 피곤해요? 자, 다솔아. 근이 x값이에요, y값이에요? x값이에요, 그쵸? 근은 x예요. 근데 이 x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인 거죠. 그러면 이 x값이 양의 근을 2개 갖는 거고, 얘는 x값이 음의 근을 2개 갖는 거예요. 아, 1개 갖는 거야. 따라왔어요?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랑 x가 0보다 클 때 2개 갖고 x가 0보다 작을 때 1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린 뭘 그어야 될까?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비교해야 되니까. 그치? y축, 즉 x는 0을 그어야겠죠. 왜냐면 0보다 큰 거랑 0보다 작은 걸 구분하려면.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뭐 그어야 된다? x는 0, 즉 얘가 y축이죠. y축을 그어야 되는 거야. 을 긋는다. 그래야 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얘가 x는 3일 거니까 x는 0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한 칸, 여기서 3칸 올 때 있겠죠. 그래서 2층 요렇게 그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딱 그었을 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었을 때 이 높이가 달라야 돼요. 아마 그렸을 때 비슷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요거 좀 높이가 달라야 됩니다, 실제로. 그렸을 때 비슷하신 분은 그래프를 조금 수정해서 그려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가 x는 0이어야 돼요. 즉 y축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그렸으면 높이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그때 얘들아, 무슨 근을 2개 갖는다고? 양근을 2개 갖는데, 그때 y는 마이너스 k를 그릴 거야. 가로선을 그릴 거야. 자, 양근을 2개 가질 때 어쩔 때일까? 일단 2개, 1개 그어야 돼. 그럼 몇 개 만나야 돼? 최소 3개 만나야 되잖아. 일단 3개 만나려면 얘랑 얘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아무 근도 아니잖아. 0이니까 그냥 0이고 양근도 음근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보다 살짝 위에라고 봅시다. 이거는 근을 어떻게 갖는 거야? 양근이 몇 개고 음근이 몇 개요? 음근이 몇 개? 2개. 왜? 0보다 왼쪽이 2개니까. 0보다 왼쪽 2개. x가 세로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몇 개? 1개. 그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야 여기서 음액은 같고 여기서 양액은 2개 가는 거죠. 왜? 0보다 오른쪽이니까. 이게 y는 마이너스 k가 되면서 이 친구 뭐가 된다? 얘 음근, 양근, 양근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x, y 축이니까. 이게 x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당연히 x값을 얘기하는 x값 얘기하는 거고요. 이 친구가 아니 여기다 할게요. 양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면 x, y 값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음수, 양수, 양수. 자, 이제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y는 마이너스 k는 어디보다 낮아야 될까요? 몇을 넣었을 때보다? 0 넣었을 때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그래야 양수를 2개 가지겠지. 맞아요? 0보다 밑에 있어야 양수 2개 갖고 음수 하나 가지겠죠. 그러면서 양수 계속 2개 가지고 음수 하나 가져. 양수 2개 가지고 음수 하나 가져. 그럼 양수를 2개 안 가진 경우는 언제까지? 언제 안 가져요? 다음이요? 접할 때 안 가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보단 어디 있어야 돼? 이거보단 위에 있어야겠죠. 왜 얘는?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요것만 얘기할게요. 얘보다 위에는 맞는데 이 친구는 물어볼게요. 양근이 1개예요? 2개예요? 2개예요. 접하니까. 만약에 2면 얘 3이면 3이 2개인 거야. 근데 서로 다른 거니까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와서요. 구분하시고. 그래서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구하고? y는 f3으로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y는 fx니까 얘는 y는 f3이다. 얘는 뭐다? y는 0 넣었으니까 f0이겠죠. f0.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f0은 0 넣어서 0이네요. f3은 3 넣어서 27 빼기 27 빼기 27이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겠죠. 대입을 저기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된다? 이 친구가 얘랑 얘 사이에 있다 요거죠. 따라서 뭐가 된다 얘는? 마이너스 27보다 크다. 마이너스 k가. 그리고 그거보다 0이 더 크다. 위로 갈수록 큰 거니까. 겹친데없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자리 바꾸면서 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이 요. 그러면 정수개수인가요? 정수개수는 정수를이야? 정수개수? 그러면 27에서 0 뺀 다음에 하나 빼주면 답이겠죠. 26이 정답이다. 는이 없으니까. 그냥 아까 거에서 양근, 음근 추가되면 그냥 x는 0 그어서 오른쪽. 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판단만 하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번. 자, 얘가 서로 다른 세실근 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 극대값, 극소값 곱해서 0보다 크다를, 0보다 작다를 여기서 해도 돼요. 근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어차피 그리면 끝이거든요. 자, 얘도 그려봅시다. 뭐 하면 돼요? 일단 K가 있네. 뭐예요? 오른쪽으로 넘겨요. 자, 넘깁시다. K를 오른쪽으로 넘기자. 자, X 세제곱 플러스 6X 적응 조금씩 되시죠? 이 친구 마이너스 K로 놓고 각각 뭐로 둔다? FX랑 Y로 둔다. 그런 다음에 또 뭐 한다? 이제 FX 미분해서 또 그리는 거죠. 그래서 미분해서 그린 다음에 또 이제 묶어야겠죠.
아, 이거 12죠? 네, 12x. 그 다음에 3으로 묶었을 때, 네, 그냥 바로 할게요.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1 나올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0이다. 그러면 이제 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에서 만나겠죠? 이 정도. 까지 나올 거고요. 그러면 요거는 f'x를 그려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고. 증가, 감소, 증가. y는 f'x.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보조선, 세로, 세로. 네, 그런 다음에 증가죠. 그러면 증가. 여기서 접선기울기 0 하면서 다시 감소. 여기서 접선기울기 0 하면서 다시 증가. 이 정도로 그려지면 돼요. y는 fx.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써주시고요. 무조건 써야 됩니다. 자, 얘가 뭐가 된다? 서로 다른 세실근 갖는다. 어떤 거랑 만났을 때? y는 마이너스 k.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다. 얘랑 교점 몇 개? 몇 개? 3개 맞나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죠. 오케이, 교점의 개수는 3개다. 교점 개수 3개 나오려면 어디랑 어디 사이 있으면 돼요? 극대랑 극소값 사이 있으면 되죠. 끝. 이게 다야. 따라서 극대값이 몇이고 y는 f 마이너스 3 나올 거고, 극소값이 몇이고 y는 f 마이너스 나올 건데 거기 어디 있으면 돼요? 사이에 있으면 답이겠죠. y는 마이너스 k예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극대와 극소 사이에 만나야 몇 개를 만난다? 3개를 만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넣으면 뭐가 되나요? 0이 되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 친구의 사이가 되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0과 네, 마이너스 4와 0 사이죠. 그럼 이 친구는 0과 4 사이이기 때문에 K의 범위는 네, 이 친구가 답이겠죠. 여러분 풀어보니까 어때요? 다 비슷비슷하죠?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계속. 넘어갈게요. 4번도 마찬가지야.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두 곡선이 어떻게 된다?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문제부터 파악합시다.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얘들아, 아까 그걸로 생각합시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교점의 x좌표랑 같다. 근데 그거는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의 실근은 교점 x좌표랑 같다. 근데 그러면 함수의 교점 x좌표. 그러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 교점의 개수랑 같은 거죠.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그러니까 얘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나던 교점 개수가 몇 개라는 거고, 한 개라는 거고, 그건 다시 얘기하면 방정식 입장에서는 실근이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한 개 나와야 되는 거지,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오직 한 점 하나 만나려면 얘네 둘이 같다고 한다면 뭐 하면 돼? 한 개 만나도록 하면 돼요. 끝이야. 오케이? 이게 다. 근데 문제는 너네 4차, 2차 그려서 한 개 만나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잘? 둘 다 미지수 있는데? 어렵겠죠. 당연히 쉽지 않겠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같다고 두고 어떻게 하면 돼? 다 넘기면 돼요. 편하게. 그럼 넘기면 어떻게 돼요? 둘이 먼저 같다고 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x 4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이렇게 있고 뭐 하면 돼요? 미지수를 다 오른쪽 넘기고 나머지 왼쪽으로 넘기면 돼요. 오케이? 미지수를 다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요거 얘기할 거 있어. 이거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 최고차항 음수인 거 별로다 하시면 이걸 오른쪽 넘기고 이걸 왼쪽으로 넘겨도 돼요. 그거는 취향인데 저는 일단 왼쪽으로 넘겨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연습해봐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6x는 뭐가 된다? 넘겨서 2k x제곱이 빠졌군요. 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는 2k 되죠.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고 마이너스 넘겨서 풀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마이너스도 한번 연습해볼게요. 넘겨도 돼요. 넘겨도 되나? 일단 이 친구를 뭐로 둔다? fx로 둔다. 이 친구 뭐로 둔다? y로 둔다. 이렇게 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그려야 돼요? 또 미분해서 그려야겠죠. 자, fx 어떻게 되고? 여기다 합시다. fx 어떻게 되고? 마이너스 로 그냥 묶을게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x 되고 미분 때리면 뭐가 된다? 앞에 상수는 가만히 있고 4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겠죠. 그러면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에요. 얘들아 뭘 넣으면 0이 될지 또 생각하면 되죠. f'x가 이제 0이니까. 그럼 뭐 넣으면 0이에요? 요거는 숫자. 그치,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넣으면 0이니까 무슨 제법? 조립제법 간다. 조립제법 하시면 뭐가 되고?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하면 남은 게 2, 0, 1, 3이죠. 2차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내려와서 계산하고요. 이렇게 남을 텐데 이때 f'x는 조금 조심해 줘야 되는 게 앞에 있는 마이너스 2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쓰고 나서 나머지를 쓰시면 돼요. 이 친구 x 플러스 1 그리고 나머지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하고 이제 는영에서 계산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얘들아, 왼쪽은 식은 나오죠. 몇으로? 마이너스 1 넣어서 0 된다는 식은 나오죠. 근데 오른쪽이 문제인데, 자, 이거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일단? 인수분해 안 돼요. 뭐 해야 될까, 인수분해 안 되면?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조금 놓칠 수 있는데 1학년 때 했던 건데 인수분해를 해요. 자, 여기서는 근해 공식을 해야 될까, 판별식을 해야 될까? 판별식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허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판별식을 해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내가 무슨 그림인지 모르니까. 그럼 D 하면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 할게요. 절반 제곱 뭐가 된다? 거기서 6을 뺀다. 0보다 작아요 지금.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야? 이 친구 허근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별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허근이야. 자, 근데 이거 허근 그리는 게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텐데 이렇게 그리세요.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해 줄 테니까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1에서 만날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만날 거예요. 근데 일단 보고 좀 이따 그리세요. 최고차항계수 음수죠. 맞아요? 그럼 최고차항계수 음수면 어디서 끝나야 돼? 일단 오른쪽 아래에서 끝나야 되고 왼쪽 위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때 아직 그리지 마세요. 제가 두 가지 그릴 거니까. 그때 첫 번째 방법은 얘는 실근이네. 그냥 일단 뚫고 나가야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뚫고 나간 다음에 허근이네. 얘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세요. 어차피 실근 아니잖아. 만날 거 아니잖아. 만날 거 아니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도 돼요. 문제 없어요.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그려도 되고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허근이네? 허근 모양이 어떻게 됐었죠? 허근은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허근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그 모양에 맞게 밑에 있으니까 이렇게 허근 모양 만들고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허근 모양 그냥 안 만나게끔 그냥 이 정도로 그리면 돼요. 이런 모양 나오게끔.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냥 내려오게끔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래프는 똑같이 나와요. 그래프는 어차피 똑같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상관없어요. 뭘로 하든. 네, 뭘로 하든 상관없다. 상관없습니다. 양쪽이. 자, 그러면 둘 다 상관이 없으니 이 친구 어쨌든 마이너스 1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야. 똑같이 그리는 거야. 그때 얘는 어떻게 생겼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여기에서 증가했다가 그냥 감소할 때 약간 휘어지는 정도, 그냥 이 정도로 그리면 돼요. 이 친구도 증가했다가 감소할 때 약간 휘어지는 정도.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뭘로 해도 상관없어. 니네가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뭐 허근이니까 무시한다. 뭐 허근이니까 뭐 이런 모양으로 그린다. 상관없어요. 이 정도. 괜찮아요? 아니,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나는 1번이 편한 것 같다, 손. 그냥 궁금해서. 2번이 편한 것 같다, 손. 네, 이걸 편한 대로 그려주세요. 손은 넌 몇 번이야? 2번?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들아,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리고 이건 써야죠. 얘가 y는 f 프라임 x고 얘가 y는 fx다. 노란색은. 얘는 y는 f 프라임 x고 뭘로 하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것도 마이너스. 근데 이 fx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얘들아, 오직 한 점에서 뭐랑 만나? 가로선이랑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나야 될까요? x 몇에서 만나야 될까?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만나야 한 점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이렇게 만나. 그래서 여기서 만난다. 이게 뭐가 된다? y는 2k. 네, 뭘로 필기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y는 2k랑 만난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y는 2k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이건 마이너스를 대입한 게 뭐야? y는 f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랑 2k랑 같다 해서 풀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계산하면 f 마이너스 1과 2k가 같다 해서 f 마이너스 1 몇이고 마이너스 1 몇이니?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에다 플러스 4네요. 4가 2k니까 k가 뭐가 된다?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뭐 계산 잘못된 거 있나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한 건데 그냥 이런 부분만 조금씩 잘 해결해 주시면 되고 5번 갈게요. 자, 5번도 그냥 똑같아요. 이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점에서 곡선의 그은 서로 다른 세 개 접선. 예전에 살짝 본 적 있을 거야 아마. 점에서 서로 다른 몇 개 접선 그린다. 이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비슷한 문제긴 합니다. 비슷한 문제긴 한데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점에서 곡선에 그었대. 얘들아, 점에서 곡선에 그었으면 곡선 밖에서 그은 거야? 곡선 위에서 그은 거야? 곡선 밖에서 그은 거죠. 맞아요? 왜냐면 점 A에서 곡선 A에 그은 거니까. 따라서 곡선 밖에서 그은 거고요. 그럼 밖에서 그었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 점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얘가 생긴 게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점 여기서 밖에서 그었대요. 뭐 그냥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됐대요. 그럼 요거 접선 그으면 이 친구 뭐라고 둬야 돼? 접점 뭐라고 둬야 돼? t, ft로 둬야 되죠. 그럼 이거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어떻게 썼고? y는 f, 그치, 프라임 t 뭐가 된다? x t ft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돼요. 맞아요? 이게 이제 뭘 지나간다 하면 되죠? 몇 콤마 몇 지나간다? 0,a 지나간다 해서 푸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0a 놓고 푸는 거예요. 네, 일단은 식 정리부터 할게요. 자, 그래서 fx가 결국 그러면 이걸 fx로 두는 거니까 여기 fx는 할게요. 이 친구가. 그러면 f 프라임 x는 뭐가 되고? 3x제곱 플러스 2x예요. 그럼 이제 t 넣어서 계산하면
y는 3t 제곱 플러스 2t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ft니까 t 넣어서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이야. 이렇게 돼요.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괄호 쳐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뭐 하면 된다? 몇 콤마 몇 지난다? 0, 네, 0,a 지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대입하면 되죠. 대입하면 되죠. 해서 대입하면 뭐가 된다? 여기는 0이 아니라 여기가 a죠. a 0이에요. 이거 좀 바꾸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x가 0, y가 a예요. 자, 그럼 대입하면 뭐가 돼요? 잠깐 멈춤. 대입하면 뭐가 돼요? 오른쪽은 t에 대한 몇 차씩 나와? 오른쪽은? 이거 3차 나오죠. 맞아요? 계산해서 3차 나오죠. 여기는 그냥 미지수 나오죠. 그러면 t에 대한 3차 방정식 나오네요. 괜찮아요? 이제 분석할게요. 얘가 뭐라고 지금? t에 대한 그러니까 대입을 하고 나서를 얘기하는 거야. 대입을 했을 때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대입 후. 근데 대입을 했을 때 3차 방정식인데 얘들아 이게 접점이 몇 개 나와야 된다고 지금? 3개 나와야 된다 했죠? 맞아? 근데 접점이 3개 나온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지금 하나 접하고 여기서 하나 접하고 여기서 하나 접하고 여기는 조금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하나 접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3개가 나오는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3개가 나오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 있어서 3개가 나오는데 그러면 t가 몇 개인 거예요? t 값이? t 값이 3개인 거죠. t1, t2, t3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요? 조금 복잡하죠. 제가 이렇게 다시 그릴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0,a라고 치면 요쯤에 해주세요. 0,a라고 치면 이렇게 접해서 하나, 이렇게 접해서 하나, 이렇게 접해서 하나입니다.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t, ft인데 여기가 t1, t2, t3에서 t가 서로 단 3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교점의 x좌표, 즉 교점의 t좌표가 몇 개 나왔어요? 서로 다른 3개가 나왔어. 맞아? 그러니까 이 3차 방정식도 교점의 개수, 즉 실근의 개수 몇 개여야 돼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3개가 되는 거야. 그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정리를 이제 할게요. A는 얘는 마이너스 t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3t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플러스 t 제곱인데 다시 정리하면요. 여기다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3t 제곱이죠.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제곱이죠. 이게 a가 된다. 여기서 푸는 거죠. 네, 문제 없죠? 쏘리 2t 세제곱이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 i를 뭐라고 하면 돼? 이제 f는 썼으니까 g라고 놓을게요. gt라고 이렇게 놓는 거야. f를 썼으니까. 그럼 얘 실근이 몇 개면 된다고? 3개면 된다. 괜찮아요? 그러면 교점이 몇 개면 돼요? 여기서도 3개면 돼요. 따라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3개의 접선이라는 것 자체가 t 값이 3개가 나오는 거고 t 값이 3개고요. 즉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t에 대한 3차 방정식의 식이 뭐가 돼야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교점 3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와야 되니까 교점 3개 나오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만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 다음 똑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G, 네, T로 쓰고, 나는 마이너스가 싫다 넘겨서 하셔도 돼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A로 하고 했대, 넘겨서. 근데 지금 그냥 할게요. 미분에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 그러면 마이너스 2t로 묶으면 t 3t 플러스 1이니 0과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죠. 는 0 했을 때.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려요? 위로 블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최고점 계수 음수니까. 그 다음에 0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당연히 왼쪽, 0이 오른쪽 해서 마플마로 그리죠. y는 이거는 G'T겠죠. 이 친구를 보조선을 내려서 다시 그려주시면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요게 y는 GT죠. 이게 뭐랑 만나야 된다? y는 a랑 몇 개? 서로 다른 세실근 따라서 이렇게 만나야겠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은 이쪽과 G 마이너스 3분의 1과 그 다음에 y는 0이겠죠. 네, G0 요거랑 사이가 된다. 따라서 G 마이너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 그냥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G 마이너스 3분의 1은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은 플러스 4개 지금 맞나요? 맞죠? 계산 이상한 거 없죠? 이게 식 복잡하지? 마이너스 3분의 1 그러면 27분의 요게 맞구나. 27분의 2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27분의 1이고요. 그리고 0 넣으면 0이네요. 네, 여기 맞네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7분의 1과 0 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27분의 1과 0 사이다. 이렇게 A 범위가 여기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늘었을 뿐이에요. 그냥 똑같이 푸는 건데 곡선 밖에서 그은 거니까 이거 곡선 밖에 좀 써놓으시고요. 헷갈리시는 분들 곡선 밖에 점 곡선 밖에 점에서 그으면 당연히 접점을 잡고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쓴 다음에 뭐 한다? 네, 지나는 한 점 그 0,a를 대입을 때려서 대입해서 그 3차 방정식 만들어요. 그 3차 방정식에서 이제 서로 다른 세개 접선, 서로 다른 세식은 만나야 되니까 이제는 똑같이 풀면 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얘들아, 이 내용에 대해서 약간만 더 얘기하고 약간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잠깐 얘기를 할 거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를 할 거지만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들아, 접선의 개수는 3차 함수에서 아까 몇 개 나왔죠? 여기서 봤을 때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죠? 맞아요? 몇 개도 나올 수 있을까요? 접선의 개수 나올 수 있는 거 3개 나올 수 있어. 또 여기서 하나, 둘, 3개 나올 수 있어. 또
몇 개도 나올 수 있을까? 다른 데 찍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거 개수 그냥 아무거나 2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2개. 어디 그으면 2개 나올까? 어디 그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그었어? 그러면 이렇게 접선 하나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오죠. 오케이? 여기 접선 2개짜리 따라왔어요? 2개 나올 수 있어요? 1개 나올 수 있는데 어딜까? 대충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되게 좋거든요. 어딜까? 요 안쪽에 찍으면 요거밖에 나올 게 없어요. 다른 거 나올 수 있나? 다른 거 나올 수 없는 거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민영 의심되죠? 어떻게? 이렇게? 이거 접선일까요? 접선? 여기 접하는. 접선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여기가 예전에 제가 변곡점이라고 했었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으면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할게요. 이거는 여기서 접선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접선 기준으로 요쪽에 3개, 요쪽에 3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선 위에 2개가 나옵니다. 위에 빼고.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접선 나올 수 있는 건 1개, 2개, 3개예요. 일단 알고 있는 건. 오케이?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왜? 아까 접점에 3차 함수 나왔을 때 1개, 2개, 3개까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네. 일단 넘기겠습니다. 말이 어렵죠? 나중에 한번 더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갑시다. 얘들아 부등식 갈 건데요. 부등식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딱히 외우는 건 잘 모르겠고요. 물론 뭐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한 해석은 뭐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지금 하는 거랑 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크게 다른 게 없고. 자, 얘들아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때 문제에서 잘 들어요. f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올 수도 있고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 달라요. 문제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크다라고 나왔어. 그러면 fx가 항상 0보다 크대. 근데 이게 몇 차 함수인지 모르잖아. 그때 이쪽을 y라고 두고 이쪽을 0이라고 두면 이거는 무슨 축이죠? x축이죠. x축. 그럼 x축이 fx가 항상 더 커야 돼.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으려면 뭐 2차 함수는 만약에 최소값이 더 위에 있어야겠죠? x축보다. 그 다음에 4차 함수에도 최소값이 이거보다 더 위에 있으면 되죠. 맞아요? 최소값만 비교하면 되잖아.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fx의 최소값만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이렇게 풀면 돼요. 실제 문제 풀 때. 그러니까 전체 함수가 0보다 크다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y는 f-1이 뭐보다 크다? y는 0보다 크다 해가지고 0보다 크다로 그냥 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 풀이 방법. 그 다음에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요. 최소값이. 오케이? 이렇게 돼도 문제 없는 거잖아. x축이. 상관없죠.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최대값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fx가 0보다 항상 작대요. y는 0보다. 그럼 y는 0보다 항상 작대요. 그럼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뭐만 0보다 작으면 돼요? fx의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되죠. 그게 다예요.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돼요. 따라왔어요?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된다. 효은아 보고 있어요? 이쪽을 왜 봐요? 나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그래서 최대값이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주어진 구간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래요.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x가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 이런 게 성립한대요. 저게 무슨 말이냐? 구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 구간이. 얘들아 구간 정해져 있으면 뭐 해라? 어차피 그려서 풀어야 된다. 0보다 크다? a보다 크다? 그러면 x가 a보다 크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x가 a라는 게 그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x가 1이다. a다. 그러면 이 친구가 x는 a일 거 아니야? 그럼 x가 a보다 큰 거는 요 오른쪽을 보는 거야.
x가 a보다 큰 거는 따라왔어요? x가 1, x가 2, x가 3 이런 식으로 오른쪽을 보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크다면 여기를 점선으로 봐서 이쪽을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x가 a보다 클 때 어떻게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fx가. 그러면 y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최소값이라는 얘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이렇게 최소값이 없지 않고 최소값이 있어요, fx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그냥 0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클 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똑같아요, 전략은. 최소값이 있으면. 근데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최소값이 없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 있어. 그러면 얘는 x축보다 어때야 될까? x축도 마찬가지로 a가 0보다 클 때니까 0보다 클 때 이렇게 뚫려서 있겠죠? 여기까지 맞아요? a보다 큰 것만 보니까 여기는 둘 다 뚫어줘야 돼요. x축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뭐가 더 커야 되는데 지금? 이 x축보다 y는 fx가 더 위에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이게 y는 fx죠. 이게 y는 0이죠.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가능하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감소하면 돼, 안 돼? 감소하면. 안 되겠죠. 감소하면 최소값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그러니까 증가만 해야 돼요, 일단. fx가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요? 증가를 계속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언제? a를 대입했을 때 값이 얘보다 얘가 더 크면 되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같아도 될까 안 될까? 다소로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왜?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요. 여기서는 만나는데 여기 뚫었잖아. 이 다음부터 계속 위에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친구는 a를 넣은 이 y는 a의 값이 fa 값이 0보다 어떠면 된다? 크다도 되지만 크거나 같다도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따라왔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야.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나왔어.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이 함수가 항상 어때야 되는데 지금? 왼쪽이 더 커야 된대. 이 y는 0보다 fa가 0보다 fa가 크면 돼요. 근데 만약에 같아버려. 이렇게 됐어. 그러면 항상 큰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똑같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땐 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달라.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상황마다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저 형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이게 는인지 는이 아닌지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는인지 요건지 뭐 판단하시는 겁니다. 뭐 여기가 뭐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여기도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어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왔어요? 무조건 뭐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뭐다? 방정식, 부등식은 다 뭘로 해서? 함수에서 그래프 해석으로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프에서. 효은아 뭐라고요? 그래프에서. 그래프를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6, 7, 8번 다 가죠. 자, 6번 어떻게 돼 있어요? 모든 x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한다. 똑같아요. 뭐 하면 돼요? 또 미지수 넘겨서 또 푸는 거야. 오케이? 지겹죠? 미지수? 지겹지만 대답하겠어. 자, 봐요. 자, k 어떻게 돼요? 넘겨요. 마이너스 k, 오케이? 그렇게 해서 또 푸시면 돼요. 넘기면 어떻게 된다? x제곱, 4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k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끝났어요. 뭐예요? 또 왼쪽 fx 잡고 오른쪽 y를 잡아요. 끝. 그럼 fx가 어떻게 된다? 또 그려야죠. 미분해서 그린다.
자, 해서 2로 묶은 다음에 인수분해 때립시다. 넣어서 0 되는 거 있어, 없어요? 1 넣으면 0이죠, 그죠? 따라서 뭘로 조리제법? 1로 조리제법. 따라서 2, 0, 3, 마이너스 5, 2, 2, 2, 2, 5, 5, 0 해서 어떻게 쓴다 이 친구? 2 여기다 쓸게 그냥 2 x-1에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는 네, 플러스 5 이렇게 돼요. f 프라임 x가 이 친구가 또 0 된다 해서 풀어야죠. 자, 또 생각.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해야 돼요? 판별식 하면 어떻게 돼요? d 나누기 4가 1 빼기 10 0보다 작아요. 무슨 근? 허근. 이거는 근이 뭐고 이 친구는 는영에서 x는 1이에요. 그러면 근이 하나는 1인데 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릴 때 뭐 아까처럼 상관없다 했어요. 일단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니까 위로 올라가는 느낌을 그려야 되는데 1에서는 만나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다? 허근이니까 뭐 이렇게 하든 아니면 그냥 올라가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플 이렇게 해서 y는 f'x. 그 다음에 여기가 몇이고 1이니까 얘는 어떻게 그린다? 감소 증가 해서 감소했다가 증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fx가 됩니다. 감소했다, 증가한다. 자, 얘들아, 그러면 뭐보다 크거나 같아, 지금? 뭐보다 크대? 마이너스 k보다 크대. 이 4차 함수가. 그게 항상 성립을 해야 된대. 그럼 y는 마이너스 k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어디 있어야 돼? 여기. 1을 넣은 값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야 이 y는 마이너스 k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이 fx가 위에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떤 값이랑 비교한다? 이 값이랑 비교한다. 그럼 이 값은 뭐예요? y는 f1이죠. 그래서 이 친구 뭐가 되고 1 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나? 해서 뭐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지금 크다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으므로 k가 6보다 크다 해서 정수의 최소값은 몇이다? 7이 정답이겠죠. 넘어갈게요. 8번. 7번. 네, 7번도 똑같아요. 범위만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자, 그럼 얘도 어떻게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지수 넘기고 다 넘겨. 다 넘겨. 자, 그냥 왼쪽, 여기 지금 2x제곱 x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이 k보다 크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fx와 y로 잡습니다. y 꼭 잡으세요. fx, y 해서 잡은 다음에 또 미분해요. 자, 미분하면 3x로 또 묶을 수가 있죠. 묶으면 0과 2가 근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0과 2로 해서 또 그려보시고요. 그러면 f'x 그리고요. 네, 근데 이거 조금 좁게 그립시다.
그러니까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를 지금 확인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도 확인할 만큼은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0과 2 해서 풀인데요. 이 친구가 여기랑 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랑 비교를 할 거냐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래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어딘가 이제 넣어줘서 요쯤 계속 확인을 하겠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부터 확인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다 진하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그러니까 이때는 정확하게 하고 싶으면 이 친구를 x는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체크하고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세로선을 꼭 그리세요. y는 마이너스 2라고. 저렇게 마이너스 1 딸깍 하는 것보다 x가 마이너스 2라고 세로선으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3차 함수를 예쁘게 잘 그렸다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작아요? 2 넣었을 때 작아요?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세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작아요? 2 넣었을 때 작아요?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작을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때 얘기했을 때 이게 한 1대2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2쪽이. 그래서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도 실제로 그냥 2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서 확인해 보면 돼요. 그게 궁금하면. 근데 뭐보다 커야 된대요? 그 친구가 y는 k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y는 k는 어디 있어야 돼? 당연히 이거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이제 얘냐로 당연히 비교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구하면요, f-1랑 f1을 구해볼게요. 자, f-1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마이너스 12, 그러면 마이너스 17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 들어가면 몇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더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y는 뭐가 되고 f-2, 즉 마이너스 17이 되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 마이너스 17보다 k가 더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되죠. 같을 수 없죠, 따라서. 네, 크거나 같다니까. 따라서 네, k가 마이너스 17보다 작다. 네, 넘어갈게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8번.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자, 1부터 3까지일 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자, 네, 요거는 조금 네, 비슷비슷한데 네, 할 말이 좀 있죠. 자,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또 마이너스 k 넘겨요. 똑같이 하는 거야. 네, 풀이 방법이 다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1번부터 8번에 다 봤잖아요. 그냥 같은 문제라고 느껴져요. 1번부터 8번.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푸는 방법이 같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가죠? 얘도 마찬가지로 fx 잡고 y를 잡고. 맞아요? 다음에 같은 문제로 느껴져요? 네. 예. 느껴지면 돼요. 이제 천천히. 아직은 쉽진 않을 거지만. 자, 그러면 fx라고 잡았어요. 그 fx를 뭐에 또 미분해. 오, 지겹다. 자, 미분합시다. 자, 일단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나오고요. 미분 때리시면 6x 제곱 플러스 18x 나오면서 6x로 묶으면 x 플러스 3 나오면서 는영하면 0과 마이너스 3에서 근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친구 여전히 아래로 볼록하면서 마이너스 3과 0에서 만날 거고요. 근데 얘가 오른쪽이 조금 이제 그려져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 1과 3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을 조금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여러분들 좀 낮게 그리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미분한 그래프고 얘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당연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인데요. 일단 연하게 그리세요. 왜냐면 -3과 0은 포함이 안 되거든요. 지금 1부터 3만 그리기 때문에 네, 연하게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자, 이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1부터 3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느끼셔야 되냐면, 자, 이거 잠깐 중요한 거 보세요. 1부터 3까지요. 자, 제가 X는 세로선이라 했어, 가로선이라 했어요? 세로선이라 했어, 가로선이라 했어? 자, 세로선이죠? X가 1이 몇이야? 여기잖아? X가 3이 몇이야? 여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X는 1에서 X는 3은 이렇게 느껴야 돼요. 여기라고 여기라고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지나간다라고 요 사이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1이 이제 1과 3이 포함이 안 돼 있다. 그럼 약간 점선처럼 생각해서 요 부분 사이만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줘야 돼요. 따랐어요? 점선처럼 생각해서. 그러면 이 친구는 X는 몇 과? X는 1과 X는 3은 그어야 돼요. 그러면 X는 1을 한 이쯤 그어야겠죠. -3, 0, 1이니까. 그래서 X는 1 긋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저는 그냥 여기 X, 여기 X 이렇게 두고 합니다. X는 1, X는 3. 그래서 X는 1과 X는 3을 이렇게 긋는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1과 3 사이이기 때문에 뚫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친구가 뭐가 된다? Y는 fx가 된다. 언제? -1부터 3, 1부터 3 사이에 fx 값이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부터 3 사이인데 얘들아 어때야 된대요? 이 친구가 fx가 어때야 된대요 지금? y는 k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맞아요? y는 k는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보다 작은 데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물어볼 거 여기 있어도 돼요 안 돼요? y는 k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왜? 어차피 이 노란색 1부터 3까지 보다만 작으면 되잖아. 여긴 상관없어요. 만나도. 그래서 여기는 거의 없는 거 취급하셔야 돼요. 뭐 아예 연하게 그리거나. 그래서 여기 이 노란색 y는 fx 1부터 3까지가 얘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소랑 비교를 해야겠죠. 최소 몇이에요? 얘는 y는 f1이잖아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하세요. 얘들아, 이게 F1인데 K가 여기 있다. 될까 안 될까? 여기. 설마 될까 안 될까? 이거보다 위에만 있으면 돼. 노란색이. 그럼 여기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왜? 뚫려 있잖아. 상관없잖아. 오케이? 뚫려 있으니까. 왜냐면 요 파란색보다 이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뚫려 있으니까 다 위에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셔야 돼요? 이 y는 f1이라는 것 자체가 k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보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f1이 k보다 작거나 같다로 볼게요. 그냥 f1이 그럼 k가 f1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f1이 몇이고 1 넣으면 11이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 따라서 자연수 개수는 11개. 그러니까 포함을 시키냐 안 시키냐를 만약에 생각을 못하면 뭐 11보다 작다 해서 10개 이러면 틀리겠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개가 정답이 됩니다. 네, 고생했어요.